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이제 범죄 행위들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인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단어가 주는 어감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여 PD님이시니까. 두려움 같은 게 있긴 한데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진다는 뜻이니까 좀 막연하긴 한데 그런 상황이 오면 무서울 것 같네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맞았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네. 당연히 여성분이 피해자인 경우가 우리 사회에 보다 많지만, 반대로 남성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형법 298조에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제추행과 관련된 우리나라 형법이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자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추행을 한 사람,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폭행, 협박과 이런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폭행 또는 협박은 예전에 제가 폭행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항거 불능이나 혹은 폭행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다시피 유형력의 행사예요. 유형력의 행사란 건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대적인 힘을 가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뭔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유형력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강제추행 역시도 이런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행 또는 협박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추행이 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추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추행이 뭘까? 찝쩍거림. 네, 네, 네. 찝쩍거림.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대법원은 추행이라는 표현에 관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 어렵죠?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좀 더 어렵게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근데 추행이라는 단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 혹은 선량한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그래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통틀어서 이런 개념들을 써서 추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찝쩍거리면은 사실상 추행이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어디까지 찝쩍거리면 되느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범위가 무엇이냐, 어디까지 찝쩍거림에 관한 범위가 무엇이냐 하는 이게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탈레겠죠, 당연히. 네. 카바레에서 막 열심히 춤을 췄어요. 네. 저 괜찮은 여자 보여요. 네. 나이트겠죠. 나이트 가서 이제 나이트 그 무대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요새는 이제 뭐 쿨한데 못 가지만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발견했어요. 남자인 제가. 내가 부비비해 제가 가서 부비비를 했어요. 네. 이때 저는 강제추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추려고 왔으면 그냥 괜찮은 거고 불쾌함을 느꼈으면 추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이 사용했는 단어는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위 부유부유 하는 행위 혹은 클럽 같은 데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껴안고 가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기습추행으로 보거든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추행하는 행위를 이제는 강제추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부유부유는 폭행 협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폭행 협박이 왜 있었어요? 때리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막 밀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야 너 지금 내가 부비비할 때 앞에 있어야 돼 라고 뭐라고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은 강제추행의 법 조항에 따르면은 강제추행이 된다고 볼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네. 추행을 했는 거니까. 포함이 되지 않네요. 맞죠? 네. 근데 대법원은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습적으로 추행을 해서 폭행 또는 협박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추행증으로 보는 거죠. 이때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쓰는 그러한 것보다 더 낮게 유형력의 행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접촉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 반드시 항거 불능의 사항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자유에 관해서 침해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준다거나 소위 아까 얘기했던 뭐 불쾌감이라든지 혐오감이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쁜 게 맞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범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왜냐면 그 여성분은 일단 절대 저하고 부비하기 싫었는데 와서 내가 오 좋다 하면서 부비하면은 기습적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그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된다는 거죠. 강제추행하고 관련해서 제일 유명했던 사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좀 얘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곰탕집 사건이 있었죠. 혹시 아세요? 곰탕집 사건. 잘 모르겠습니다. 곰탕집 사건이라고 CCTV가 있었는데 정확히 안 나왔었죠. 남성하고 어떤 여성분하고 곰탕집에서 지나가다가 남성이 정확히 지금 뭐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일단 남성이 여성의 이제 신체를 만진 것으로 라는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CCTV가 공개됐고 갑을 논박이 계속해서 되는 상황인 거죠. CCTV상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다만 남성이 지나가다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서 사안이 발생했는 거였는데 CCTV 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성이 뒤를 돌아보고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죠. 와이프분이 그 사건을 올리면서 화제가 된다는 사건이거든요. 그 영상과 관련해서 네티즌 사이에서 진짜 만졌냐 안 만졌냐 하는 거에 관해서 엄청난 소랑소리가 있었고 일단 법원에서는 남성분의 언행과 진술이 당초 최초화했던 거하고 반대가 됐다는 점과 피해자 여성분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남성분이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보는 거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 마치 제가 기습추행 얘기 드렸었죠. 강제추행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상은 기습추행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어요. 명시져 보이는. 네. 지나가면서 뭔가 때렸다거나 때리면서 야, 내 네 엉덩이 만질게 하면서 엉덩이 만지거나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 인정됐다는 것은 폭행과 협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 협박이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드려지는 행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딪히는 행위, 접촉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순간적인 접촉 행위라고 해도 그 접촉 행위가 여성분이나 혹은 남성분에게 소위 이제 피해자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느끼게 되면은 당연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지만 최근 이제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법원이 범죄 이제 피해자 중심적으로 많이 이제 사건이 되고 수사기관 역시도 많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에도 당연히 있죠. 범죄자, 가해자가 분명히 행위를 했는데도 자기가 행위하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거야 뭐 그 사람들 일어나는 일이니까 정확히 뭐 저희로서도 그런 증거들과 진술만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 최근 들어서 강제추행과 관련되는 사건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문의도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습추행과 관련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반드시 동성 간에는 잘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성 사이에서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성 간에는 항상 조심하고 존중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접촉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 기습추행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추행 행위를 과연 강제추행으로 볼 거냐 말 거냐는 건데 여기 가서 이미 대법원은 사실상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추행 행위 역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클럽이에요. 저희도 실제로 미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 클럽에서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클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니까 이때 이제 순간적으로 남성분이 지나가면서 여성분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다거나 만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이제 여성분이 많이 당황하고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신 경우들이 애법이 있거든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 남성분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뭐 만졌다 해서 상담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런 데서 조심을 하시고요. 손은
이렇게 차단을 하시고 다니셔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항상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네, 뭐든지 항상 이성에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서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조상이었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상희에게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